자, 이제 마지막 8장인데요. 8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이 있습니다. 일단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무조사, 그리고 두 번째가 과세전 적부심사 이 두 가지인데요.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이 8장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가 설명드리고 내용 위주로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실 거는 납세자의 권리이고요. 납세자의 권리 헌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그 형사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버시 나오는 것이 미란다 원칙이잖아요. 이 미란다 원칙과 유사한 것이 납세자의 권리 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공무원은 이 납세자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하거나 혹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이 납세자 권리 헌장을 직접 읽어줘야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납세자에 대한 성실성 추정입니다. 뒤에 나와 있지만 뒤에 세무서에 수시 선정 사유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세무 과세관청은 납세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뒤에 나와 있는 특별한 경우만 예외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세무조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무조사를 할 때에 먼저 주의사항 보시면은 첫 번째 1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 조사를 할 때 재조사의 금지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무공무원은 한 번 조사한 어떤 그 세목이나 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재조사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나와 있죠. 즉 밑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으면 재조사 금지의 예외이기 때문에 재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요 내용들이 단순 암기 사항인데 꽤 문제에 잘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 번째, 두 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되어 있거나. D를 보시면 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즉,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거기에 한 번 더 조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보시면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는 등.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서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G는 세금 탈루이죠. 세금 탈루. H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혹은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I는 국세환급금 결정. J는 조세범칙 행위가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잘 다 암기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암기가 조금 그냥 암기해도 뭐하니까 제가 이제 좀 앞글자 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은 이 빨간 글씨를 먼저 암기하시고요. 이거를 잘 조합해 보시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외환 탈탈 재범 3분 이상입니다. 왜냐면 외환을 이제 탈탈 털고 있는 범죄자가 재범이 있어요. 전과 이범이죠. 그런 사람이 3분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문구니 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은 암기 내용들은 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라는 거 꼭 잘 이거 먼저 보시고 여기 관련된 문장이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암기해 보실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가 나와 있죠. 우리 세무서는 최대한이란 말이 없습니다. 항상 최소한만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표와 세액 관련 없는 장부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즉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장부만을 요구한다는 것이고요. 4번은 이제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납세무자에 대한 내용이죠. 누구든지 조사를 저해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 2번은 읽어보시고요. 괄호 3번을 보시겠습니다. 괄호 3번은 관할이에요. 기본적인 원칙은 뭐죠? 관할 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래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국세청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암기할 게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정리해 보시고요. 원래 원칙은 납세지가나 세무수상이나 지방국세청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자, 네 번째는 대상자의 선정인데요. 첫 번째가 정기 선정이 있습니다. 정기 선정은 그 사람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는 B죠. 자, 네 가지의 사과세 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4년 동안 4년 동안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제 5년 차부터는 좀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C를 보시면은 이제 무작위 추출 방식이에요. 완전 랜덤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당장 조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당되고 있으면은 정기 선정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수시 선정입니다. 말 그대로 정기 선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시에 할 수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부정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읽어보시면 첫 번째, 신고 혹은 성실신고인서의 제출 등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예요. 우리가 소득세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성실신고인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면 그에 대한 페널티로 이 수시선정 사유에 의한 조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B를 보시면은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고, C는 탈세, 제보가 있거나, D는 탈루와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재료가 있는 경우, E는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인 거죠. 자,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뭐가 중요하면은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여기 성실성의 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요. 즉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납세자가 성실하지 않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에 대한 어떤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요. 이제 정기도 아니고 수시도 아닌 나머지인데요. 보시면 과표화세 결정을 위한 조사입니다.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 결정에 의하여 과표화세액이 확정되는 세목, 뭐가 있을까요? 상증세가 있는 거예요. 상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증세에 대한 과표세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기본적인 조사에 대한 종류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통지와 연기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 납세의무자한테 이제 좀 있으면 조사 갑니다. 준비하세요라고 통지를 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15일 전에 통지해야 된다가 나와 있는데 아래 보시면요. 조세 범칙 조사는 예외예요. 조세 범칙 조사는 그 사람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통제하면 그 사람들이 자료 다 빼돌리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 범칙 조사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 통제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고요. 관련된 내용이 바로 2번이 있는 거죠. 사전 통지의 예외, 증거 인멸 등 상황이 있으면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그렇게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있으면 그 납세자는 이제 자기의 상황이 이러하니까 지금 당장 조사 오지 마시고 조금만 있다가 와주세요라고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보시면은 첫 번째가 천재지변이 있는 거죠. 천재지변 같은 경우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여건상 조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라면 연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천재지변과 주로 나오는 게 C에 있는 장기 출장이에요. 천재지변과 장기 출장, 심각한 어려움 정도까지만 정리해 보시고요. 자, 4번 보시면 연기한 기간 만료 전 조사 개시예요. 그래서 원래는 연기를 신청하고 그게 타당하다면 연기 기간까지는 조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라면 연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 연기 신청을 할 때는 한 달 정도 기다려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연기하는 목적이 장기 출장인데 그 출장이 한 달 전체가 아니라 한 15일쯤 하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세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거니까 연기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연기 신청의 사유가 소멸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바로 조사를 개시할 수가 있다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별표 보시면은요, 이 경우 개시 5일 전까지는 통지해야 된다. 이런 경우 통지를 해야 되고 있는 것이고, 통지에 대한 날짜가 15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탈세에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긴박한 거죠. 그래서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만 알아두실게요. 자, 6번은 조사 기간입니다. 여기도 기간이 최소한 나와 있죠. 그래서 세무조사는 범위도 최소한이고 기간도 최소한이에요. 둘 다 최대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2번 보시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부득이한 상황이거나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 기간 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 있다 정도로 확인해 보시고 눈으로 읽어 보실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기간 제한입니다. 기간 제한. 즉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세금을 과세하기 목적도 있지만 그런 세무조사가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자, 수익 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때는 20일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이 20일 이내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일 이내이고,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연장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2회 이후 연장 이후에는 이제 세무관서가 아니라 상급, 뭐 지방국세청이나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래 보시면은 기간 제한의 예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원래 원칙은 20일 이내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2회 이후 2회만 연장하거나 그런 기능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라면은 기간 연장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제든지 계속 연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암기할 게 아니고 그냥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의 연장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도로 확인하실게요. 자, 다음 4번은 중지입니다. 중지는 멈추고 있는 거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경우라면은 조사를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에 있어요. 중지 기간은 조사 기간 및 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리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조사 기간은 20일이죠. 근데 이제 그 중지에 해당되고 있는 사유 A, B, C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그 20일의 기간이 채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입하지 않는다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랬고요. 그럼 어떤 사유가 있는지 보시면은 자, 조사 중지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국외 자료 수집 등 어떤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각 사회에서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경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보시면은요. 그렇게 중지 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표와 세액의 결정 경정을 위한 질문하거나 장부의 검사, 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중지 기간에는 진짜로 중지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제 세무 공무원이 납세자한테 뭐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전화를 걸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세무조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세무조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지 기간에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된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다음 조사의 재개인데요. 조사의 재개도 뭐 특별한 내용 없이 앞에 있었던 중지의 사유가 소멸되고 있으면 재개하고 있는 것이고 재개하고 있는 경우에도 문서로 통지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자, 세무공무원은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끔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20일 동안 기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20일을 꽉 채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짧게 해서 끝내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축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일이 다 끝났으면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7번 범위 확대의 제한입니다. 보시면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위를 확대할 수가 없다. 즉 이 경우는 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예외적인 케이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금 탈루이죠. 세금 탈루에서 혹은 착오로 해서 다른 과세기관의 세목도 변경될 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확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경우에는 조사하고 있는 세목, 조사한 기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실 건 통합조사의 원칙입니다. 자, 조사는요. 원래 원칙은 뭐냐면 통합조사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24년 X1년 법인세와 X1년 부가세 전부에 대해서 한 번에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법인세 따로 부가세 따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주의하실게요. 그래서 통합화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뭐 A, B, C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수 나와 있으니까 뭐 한 번씩 읽어보실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부분조사예요. 부분조사는 원래 원칙은 우리는 법인세와 부가세를
모두 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번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가 있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이제 A, B, C, D, E, F가 있는데요. 먼저 A와 B는 뭐냐면 A와 B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 조사예요.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조사한다. 이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C, D, E, F를 보시면 네 가지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거예요. 납세자에게 불리한 부분조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바로 아래 보시면은요. 위에서 C에서 F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즉 납세자에게 불리한 부분조사는 2번 이상 초과할 수 없는 것이고 한 번만에 끝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만 참고하실게요. 자, 9번은 장부 등의 보관 금지인데요. 자, 이것도 어떤 포인트냐면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납세자의 장부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어요. 즉 장부를 함부로 가져간 다음에 세무서에서 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원래 원칙은 임의로 보관할 수가 없다는 건데 다만 예외적으로 보세요. 수시 선정 사유에 해당하면서 두 번째가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했어요. 즉 강제사 아닌 거죠. 강제가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서 세 가지의 사유, 수시 선정 사유, 임의 제출, 동의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어야만 그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서 일시에 보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다 정도가 중요하고요. 아래에 있는 별표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 대해서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면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꼭 반환을 해야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원래 원칙 반환이 원칙인데 필요하다면은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연히 즉시 반환해야 된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런 점까지 확인했었고요. 자, 그 다음 보실 건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 기간도 20일이고요. 조사의 통지 기간도 20일 이내라는 걸로 이제 같이 묶어 보실게요. 묶어 보시고 자,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의 의무가 없다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통제되고 있는 건데 통제 의무가 없는 것이죠. 자, 보시면 첫 번째 납세 관리인이 없어요. 납세 관리인이 없는데 그 납세자가 국내에도 없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납세 관리인이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머물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외국까지 그 통지서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통지 의무가 없는 것이고요. 자, B와 C는 뭐냐면요. B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세무조사로 죄송해요. 재조사로 인한 조사가 있으면요. 재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에 대한 통지와 그리고 재조사 결과 통지가 두 번 나오면은 같은 내용을 두 번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굳이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통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즉 A와 B는 그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실게요. 그다음 4번은 기타 사항입니다. 비밀 유지인데요. 비밀 유지.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자, 과세 정보는 그 납세자의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포해서는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이런 밑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에 대한 케이스는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냐 보시면요. 기본적인 컨셉은 법률, 조세, 영장, 세무공무원 그리고 뒤에 나와 있어서 보시면요. 다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 조세, 영장, 세무공무원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묶어서 보시면요. 자, 칠판 보실게요. 자, 법률,
조세, 그리고 영장, 세무공모입니다. 그래서 법조, 영세 이렇게 앞글자로 정도로 정리해 놓으실게요. 그래서 앞글자가 있어야지만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도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요. 자, 그 박스에 아래 별표 보시면 자,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자는 문서로 요구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문서 요구가 원칙인 것이에요. 근데 뭐가 제외죠? 3번과 4번은 제외입니다. 3번과 4번은 제외예요. 3번, 4번 뭐죠? 3번은 영장이 있는 경우예요. 영장 자체가 문서인 거죠. 그래서 굳이 어떤 정보를 제공을 받을 때 어떤 문서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자, 4번은 세무 공무원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끼리 하고 있는 거는 이건 다른 기관이 아니라 한 기관, 국세청 내부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업무 관련해서 별도의 문서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 영세인데 영세만 문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암기할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괄호 2번, 괄호 3번 다 뭐 한 번씩은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괄호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거는 괄호 5번에 있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게 어떤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뭐 A, B, C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D를 보시겠습니다. 위법 부당 세무조사 등등 혹은 세무조사 중에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조사의 일시 중지 및 중지 요청이 있죠. 자, 조사의 일시 중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납세자 조사를 중지를 신청했으면은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검토해서 중지할 만한 중지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지가 명령되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중지를 해야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지 기간은 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중지 기간 중에는 질문할 수가 없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는 참고는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갈게요. 자, 쭉 넘어가시고요. 이제는 10페이지에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세무조사에 의해서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가 통지된 것이 뭐냐면은 과세예고 통지예요. 이 과세예고 통지 갖고 있으면은 이제 세무관서가 납세 의무자한테 너 언제까지 세금이 더 추가될 거야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고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받고 있는 납세 의무자는 자기한테 과세가 되기 전에 이 과세가 적절한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게 바로 과세전 적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세 통지에 대한 경우가 이런 게 있고요. 이런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있는 거죠. 세무서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가 있고 과세 후 통지가 있는 겁니다. 둘 다 실제로 과세, 고지서를 내보내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청구 기간은 언제죠? 30일 이내라는 거 주의하실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90일이잖아요. 불복 청구는. 근데 적부심사는 3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요. 자, 2번이 뭐냐면 읽어볼게요. 자, 대상인 통지를 받은 자는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표와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 의해서 이 사람의 세금을 100원을 더 내라라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자에게는 100원만큼 덜 신고하고 안 내고 있는 세금이 100원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고기간이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대해서 납부정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예고 통지는 받고 있는데 아직 고지서가 오지 않았으니까 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보낼 때까지 나는 납부정산세의 이자가 계속 하루마다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늦게 보내면 늦게 보낼수록 나의 가산세가 증가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납세의무자 과세관청한테 당신 통지 잘 받습니다. 그 통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당장 세금을 내서 가산세를 줄이고 싶으니까 지금 당장 경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청을 받고 있으면은 세무서 입장은요.
내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세금을 내겠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보시면은 즉시예요. 즉시 결정이나 경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2번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원칙은 이 과세전 적부 심사는요, 기본적으로 세무서나 지방소청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내용들이 보시면 1번이 유권 해석의 변경이에요. 해석의 변경 혹은 국세청에 대한 업무 관련인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요. 자, 해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해석은 일반 지방 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전부 다 그 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권이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 적부심사에 대한 청구를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업무랑 관련되고 있는 것이고, 자, 네 번째는 5억 원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5억 원 이상과 같이 고액의 경우에는 그 통지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적부심사를 가장 높은 기관이 국세청장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 놓으실게요. 다음 3번.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배제 사유예요. 원래 원칙은 통지를 받은 다음에 30일에 적부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배제된다. 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1번 보시면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죠. 이게 국징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납부기한이 오지 않았지만 해무서가 보기에 이 사람이 탈세할 것 같으니까 미리 가서 징수를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과세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통지가 고지가 되기 전에 청구하는 어떤 사전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전 징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수시부가 있습니다. 둘 다 뭐냐면은 납부기한 오기 전에 불시에 과세한다라는 어떤 컨셉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는 경우, 즉 이건 뭐예요? 과태료와 유사하게 징벌 성격을 내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징벌 성격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세 전에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개정되었어요. 다만 고발 또는 통고 처분과 관련이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과태료를 물린 것 말고도 다른 세목에 대해서 통지받은 것이 있으면은 그때는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거죠. 자, 3번 보시면요. 자, 결과 통지 및 과세금 통지한 날부터 제척 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보다 이하인 경우에요. 굉장히 긴박하죠. 제척 기간 이후에는 고지를 세금을 이제 과세할 수 없는 거니까 과세관청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고지서를 날리기 전에 그 납세의무자 고지서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번과 5번은요. 4번은 상호합의이고 5번은 제조사 결정이에요. 이 네 가지는 아직 그 어떤 과세 과정이 세무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절차를 기다려야 된다는 컨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여기에 대한 부과를 취소할 수 있으니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효력입니다. 효력은 한 번씩만 읽어 보실게요. 넘어가시고요. 자, 5번은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부심사를 청구했어요. 청구했으면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한다고 나와 있고 그때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결정 내용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불복 청구와 유사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심사 거부가 있죠. 심사 거부는 우리 불복 청구에서의 각하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청구 기간 지난 이후에 청구되고 있는 경우 혹은 보정을 요구했는데 보정을 들어주지 않고 있으면은 그 청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니까 각하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사 거부입니다. 그 다음 불채택이죠. 불채택은 기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과세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채택입니다. 채택도 인용이죠. 인용. 그래서 당신의 말이 인정된다고 들어주고 있거나 혹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조사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불복과 똑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과세전 적부 심사였었고, 그 다음부터는 보칙과 벌칙입니다. 자, 요 내용은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한 건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2번, 3번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4번에는 포상금의 지급 보시겠습니다. 포상금.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떤 제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많은 포상금을 주겠다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은 20억이고, 자 1번은요. 1번은 40억이에요. 1번은 뭐냐면은 탈세와 관련된 거예요. 탈세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중요한 자료인 거죠.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40억이고, 두 번째는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었는데 이 사람의 참여계좌가 있습니다라고 신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둘 다 어떤 조세 채무, 조세 채권에 대한 회수를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포상금을 주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랬고 두 번째가 포상금의 지급인데요. 자, 포상금의 지급은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죠. 예외입니다. 2번 보시면요. 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고 포상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찰이 도둑 잡고 있거나 세무공무원이 조사해가지고 탈세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5번, 6번, 7번, 8번은 보지 마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리고 9번이 있습니다. 자, 9번도요. 자, 하나만 보시면 원래 원칙은 비밀유지 원칙이라고 해서 그 납세자에 대한 과세 정보를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이런 경우는 예외라는 거예요. 보시면 1번 보시면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기부단체가 아닌데 기부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픈해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예외 보시면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불복 청구 중에 있는 경우예요. 즉 이 단체가 나는 불성실 기부단체가 아니다, 성실한 기부단체이다라고 납세자 과세관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과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즉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조세범 소열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 우리 기사 보시면 뭐 가끔 어떤 유명한 연예인든가 그런 사람들이 포탈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명단 공개에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로만 읽어보실게요. 자,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10번 보지 마시고 11번, 12번 더 넘어가시고요. 이제 13번, 죄송해요. 3절에 있는 벌칙 보시겠습니다. 자, 벌칙도요. 뭐 하나 보시기 하나만 보시면 직무집행 거부했다는 과태료가 현재 얼마죠? 5천만 원 이하이다 정도까지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은 보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객세 교재에 있는 1번 문제는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자, 옳은 것은 입니다. 1번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 어떤 사유이죠? 수시선정 사유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2번 보시면요. 자, 세무공무원이 납세 의무자의 2023년도 소득세에 대한 임대료 수익 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마친 후 다시 23년도 중 소득세에 대한 음식점 수익금 누락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동일 기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재조사의 금지 원칙에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문장이고요. 3번 세무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다른 과세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탈루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아니죠. 항상 범위를 확대할 때는요, 납세자한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문장이고요. 4번 세무공무원은
구계절 수집에 따라 등등등 보시면은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이 중지기간은 조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죠. 중지기간은요 산입되지 않고 그 기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 자, 5번은 판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을 다시 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번에 대한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구체적인 법 규적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맞다 정도는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답은 1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5번은 숙제로 풀어보시고 저희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인데요. 첫 번째,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 범칙 조사를 제외하고는 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 등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아닙니다. 범칙 조사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에요. 포함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주의하실게요. 1번은 틀린 말이고요. 자, 2번.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등등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 없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장부 보관의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수시선정 사유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임의로 제출하고 있고, 세 번째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동의가 없었으니까 틀린 말인 거고요. 자, 3번. 납세자 등은 조사 목적이나 조사 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보관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 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보관할 장부 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까진 맞죠? 근데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당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세무공무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문장이에요. 4번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 맞죠? 원칙적으로는 14일 동안 14일 이내의 반환이고 추가적으로 14일 연장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을 반환을 납세자가 요청한 경우로서 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 등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된다. 아니죠? 7일 같은 거 없었고요. 즉시에 반환해야 됩니다. 5번도 틀린 문장입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은 3번만 보시면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죠? 맞는데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고소를 두지 않은 경우는 되는데 뒤에 및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납세자의 폐업은요 통지 의무 면제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잘못된 문장이었고요. 나머지 1번과 2번, 4번, 5번은 직접 읽어보시고 저희는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1번과 2번 읽어보시고 3번 보시면 세무공무원은 중지기간 중에도 납세자에게 국세의 과표화색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기 위한 질문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중지가 아닙니다. 중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은 숙제로 풀어보시고 저희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옳지 않은 것은 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것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우리 세무조사의 원래 원칙은 통합조사이지만 예외적으로는 부분조사 있었었죠. 다만 부분조사할 때 납세자에게 불리한 부분조사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는 겁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만 2회 초과할 수가 있고요. 불리한 것은 2회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죠? 지금 보는 케이스가 이제 부정행위예요. 부정행위 때문에 기간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3, 4, 5번을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1번과 13번은 숙제로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14번 보실게요. 자,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면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기억. 자, 과세전 적부심사는 불복 청구 제도와 함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전구제 제도의 일종이다. 사전구제는요, 과세가 고지되기 전에 미리 구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세 전 적부심사는 과세 전이니까 사전구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불복 청구는 과세가 고지가 된 이후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것이기 때문에 사전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기억은 틀린 말. 자, 니은 보시면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해 침해를 당한 자는 과세정보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과세전 적부심사는 우리가 어떤 부당한 처분을 받기 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받은 뒤인 거죠. 그래서 얘는 사전구제가 아니라 사후적인 구제로서 불복 청구를 해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디귿,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하는 결정하고, 그쵸?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있으면요, 그때는 일부 채택입니다. 제조사는 인용이 아니라 채택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라는 거예요. 별도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이라는 거니까 틀린 말인 거고요. 리을 보시면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를 받은 세무사장 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자, 미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무장은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적부심사도 우리가 불복청구와 동일하게 집행무용지 원칙과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미음도 옳은 문장입니다. 자, 비읍. 적부심사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요. 사전구제가 안 되고 있으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불복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읍 틀렸고요. 자, 시옷. 납세자는 서면 통지 또는 과세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만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아니죠? 관할세무서장 외에도 다른 세무서, 다른 지방국세청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세청에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옷도 틀린 말입니다. 그럼 답은 리을과 미음이 답이 되겠네요. 자, 넘겨보시고요. 15번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저희는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시고 5번 보시겠습니다. 과세고 통지를 받은 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은 내용을 검토해서 2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 아니죠? 내가 적부심사 때문에 가산세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세금을 내겠습니다 요청하고 있으면요. 세무서장은 즉시에 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가 틀린 말이 되고 있는 거죠. 답은 5번이고요. 자, 17번입니다.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1번 5억 원 이상 맞고요. 2번 6건 해석 맞죠. 4번 국세청장의 업무 감사 결과 맞고요. 5번도 국세청의 업무와 관련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다만 3번 보시면요. 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받은 자가 통지 내용에 대한 접촉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거는 일반적인 과세전 적부심사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상 등에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8장에 대한 문제 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잘 정리한 다음에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